밤마다 꼭 새벽 3시쯤 눈이 떠지십니까? 분명 피곤해서 잠들었는데 이상하게 새벽만 되면 눈이 번쩍 떠지고 다시 잠이 안 오십니까?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많은 분들이 이걸 그냥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새벽에 자꾸 깨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몸속에 잠을 만드는 물질은 부족하고 잠을 깨우는 물질은 너무 많아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몸은 피곤한데도 뇌는 쉬지 못하고 새벽마다 눈이 떠지고 아침에는 몸이 천근만근 무겁게 느껴지는 겁니다. 더 놀라운 건 잠이 안 와서 먹는 수면제를 오래 의존할수록 오히려 깊은 잠이 줄어들고 다음날 더 피곤함을 느끼는 분들도 있다는 겁니다. 분명 약을 먹었는데 깊게 못 자고 자꾸 깨고 다음날 머리가 멍하고 입이 마르고 몸이 더 피곤한 분들 많으시죠? 왜 그럴까요? 몸이 스스로 잠드는 힘을 점점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밤마다 뒤척이는 분들, 새벽에 꼭 깨는 분들, 자고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은 분들이 꼭 알아야 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특히 첫 번째 이야기는 왜 나는 꼭 새벽에 깨는가에 대한 핵심입니다. 많은 분들이 끝까지 들으시고 내가 그래서 잠을 못 잤구나라고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100세 시대 건강길잡이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당연하게 하고 있는 그 습관, 사실은 몸을 망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도 반드시 알아야 할 건강 이야기 꼭 기억해 두시고 지금부터 하나만이라도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잠입니다. 젊었을 때는 머리만 베개에 대면 금방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밤 10시에 누워도 11시, 12시가 돼야 겨우 잠들고 잠들었다고 해도 새벽 2시나 3시쯤 되면 꼭 눈이 떠집니다. 그리고 더 괴로운 건 다시 잠드는 게 어렵다는 겁니다. 눈을 감고 누워있어도 잠은 안 오고 머릿속에는 별 생각이 다 떠오릅니다. 자녀 걱정, 건강 걱정, 돈 걱정,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하는 걱정까지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창밖은 밝아지고 아침이 되어버립니다. 이런 날이 반복되면 몸은 정말 빠르게 지칩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하루 종일 피곤하고 자꾸 누워있고 싶고 집중도 안 되고 짜증도 늘어납니다. 평소에는 괜찮던 일에도 예민해지고 기억력도 떨어지고 괜히 멍해지는 느낌이 생깁니다. 심한 경우에는 혈압도 오르고 살도 쉽게 찌고 면역력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우리 몸은 계속 스트레스를 받는 상태가 됩니다. 몸이 쉬지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여기서 실수합니다. 잠이 안 오면 단순히 몸이 피곤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운동을 심하게 하기도 하고 밤늦게까지 집안일을 하거나 몸을 더 힘들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잠은 몸이 피곤하다고 오는 게 아닙니다. 몸속에서 잠을 만드는 호르몬이 충분히 나와야 하고 반대로 몸을 깨우는 스트레스 호르몬은 줄어들어야 합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멜라토닌과 코르티솔입니다. 멜라토닌은 우리가 흔히 수면 호르몬이라고 부르는 물질입니다. 밤이 되면 몸에게 이제 잘 시간이다라고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반대로 코르티솔은 몸을 깨우는 호르몬입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는 어느 정도 필요하지만 밤늦게까지 높게 유지되면 잠이 잘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멜라토닌은 줄어들고 스트레스는 많아지면서 코르티솔은 높아지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몸은 쉬고 싶어 하는데 뇌는 계속 긴장하고 깨어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잠들기 어렵고 자다가도 작은 소리에 깨고 새벽 3시만 되면 꼭 눈이 떠지는 겁니다. 의외로 대부분 모르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새벽에 깨는 사람들에게는 거의 공통된 생활 습관이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밤늦게까지 밝은 빛을 보는 습관입니다. 텔레비전, 휴대전화, 형광 등 밝은 거실 조명. 이런 것들이 뇌를 계속 깨어있게 만듭니다. 우리 몸은 원래 해가 뜨면 활동하고 해가 지면 쉬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밤늦게까지 밝은 화면을 보면 뇌는 지금이 밤인지 낮인지 헷갈리게 됩니다. 그러면 멜라토닌이 잘 나오지 않고 잠드는 시간도 늦어지고 자다가도 자꾸 깨게 됩니다. 두 번째 공통점은 잠들기 직전까지 걱정을 한다는 겁니다. 누워서 내일 뭐 하지, 병원은 언제 가지, 생활비는 어떻게 하지, 애들은 잘 살고 있나. 이런 생각을 계속하게 되면 몸은 침대에 누워 있어도 뇌는 쉬지를 못합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잠은 몸만 눕는다고 오는 게 아닙니다. 뇌도 쉬어야 합니다. 몸은 침대에 누워 있는데 머릿속은 계속 바쁘게 돌아가고 있다면 깊은 잠으로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세 번째 공통점은 몸속에 잠을 만드는 재료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마그네슘, 비타민 D, 세로토닌 같은 물질이 부족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몸은 계속 긴장하고 다리가 뒤척거리고 괜히 불안해지고 작은 소리에도 쉽게 깨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밤마다 다리가 불편해서 잠을 설치고 어떤 분들은 괜히 심장이 뛰는 느낌 때문에 자꾸 깨고 어떤 분들은 머릿속 생각이 멈추지 않아서 잠을 못 잡니다. 실제로 어떤 분은 새벽 3시만 되면 꼭 깨서 텔레비전을 켜놓고 다시 잠들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녁 조명을 바꾸고 밤에는 휴대전화를 줄이고 아침 햇빛을 보기 시작한 뒤부터는 새벽에 깨는 횟수가 줄어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이걸 그냥 나이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나이 들면 잠이 없어진다더라. 늙으면 원래 새벽에 깨는 거다. 나이 먹으면 깊게 못 잔다. 이렇게 생각하고 포기해버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나이가 들수록 잠이 줄어드는 건 어느 정도 자연스러운 변화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밤마다 몇 번씩 깨고 자고 일어나도 너무 피곤하고 하루 종일 기운이 없는 상태는 정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새벽 3시쯤 자꾸 깨는 분들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높거나 생활 습관, 혈당 변화 같은 여러 요인이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억지로 잠을 자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몸이 자연스럽게 잠들 수 있도록 환경을 바꿔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잠이 안 오면 억지로 누워 있습니다. 눈 감고 버티고 양도 세어보고 텔레비전도 켜보고 잠 오는 음악도 틀어봅니다. 그런데 잠은 잡으려고 할수록 더 도망갑니다. 오히려 몸이 이제는 쉬어도 된다라고 느끼게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잠이 안 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밤에만 해결하려고 합니다. 수면제 먹고 차 마시고 운동하고 억지로 자려고 합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밤이 아니라 낮입니다. 왜냐하면 밤잠은 낮부터 준비되기 때문입니다. 낮에 햇빛을 얼마나 받는지, 몸을 얼마나 움직였는지,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 저녁에 어떤 빛을 받는지가 모두 밤잠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다음 이야기에서는 잠이 안 오는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부족한 것, 그리고 왜 꿀과 마그네슘이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달아서 몸에 안 좋다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오히려 몸이 편안해지고 잠드는 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새벽에 자꾸 깨는 분들, 잠드는데 1시간 이상 걸리는 분들, 자고 일어나도 몸이 무겁고 피곤한 분들 대부분은 몸속에서 공통적으로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몸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재료입니다. 많은 분들이 잠은 그냥 피곤하면 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몸을 더 피곤하게 만들려고 밤늦게 운동을 하거나 일부러 늦게까지 버티다가 쓰러지듯 잠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잠은 단순히 피곤하다고 오는 게 아닙니다. 몸속에서 잠을 만들 수 있는 환경이 준비돼야 합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세로토닌과 멜라토닌입니다. 세로토닌은 흔히 행복 호르몬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잠과도 아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고 긴장을 줄여주고 불안을 낮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세로토닌이 밤이 되면 멜라토닌으로 바뀌게 됩니다. 즉, 세로토닌이 부족하면 멜라토닌도 부족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밤만 되면 괜히 불안하고 별일 아닌데 걱정이 커지고 누워도 생각이 멈추지 않고 작은 소리에도 예민해집니다. 몸은 피곤한데 머릿속은 계속 깨어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실수합니다. 나는 잠이 안 오니까 수면제만 먹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수면제는 급하게 잠이 필요할 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몸이 스스로 잠드는 힘을 만들어주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오래 의존하게 되면 약 없이는 잠을 못 자는 상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몸이 자연스럽게 잠들 수 있도록 재료를 채워주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꿀과 마그네슘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꿀이 몸에 좋다고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꿀은 달기 때문입니다. 달면 몸에 안 좋고 당이 높아지고 혈당이 오른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어떤 꿀이냐입니다. 설탕이 많이 들어간 가짜 꿀이나 저가형 시럽은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품질 좋은 천연 꿀은 몸을 편안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꿀은 몸속에서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이 잘 활용되도록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이 트립토판은 세로토닌으로 바뀌고 세로토닌은 다시 멜라토닌으로 바뀝니다. 즉, 천연 꿀은 몸이 편안해지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고 세로토닌과 멜라토닌이 만들어지는 환경을 돕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밤만 되면 이유 없이 허기가 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배가 고픈 건 아닌데 뭔가 먹고 싶고 입이 심심하고 괜히 냉장고를 열어보게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여기서 과자나 빵, 라면 같은 걸 먹습니다. 이런 음식들은 혈당을 급하게 올렸다가 다시 급하게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오히려 새벽에 더 쉽게 깨고 자다가 허기 때문에 눈이 떠질 수 있습니다. 특히 밤에 단 음식이 당긴다고 초콜릿이나 과자를 많이 먹는 분들은 더 그렇습니다. 반대로 자기 전에 천연꿀을 아주 소량 먹으면 혈당이 급격하게 흔들리지 않으면서 몸이 안정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분은 밤마다 과자를 먹고 자다가 새벽에 허기 때문에 자꾸 깼는데 자기 전에 따뜻한 물에 꿀을 조금 타 마시는 습관을 만든 뒤부터는 새벽에 깨는 횟수가 줄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따뜻한 물이나 따뜻한 우유에 꿀을 조금 넣어 마시면 몸이 편안해지고 긴장도 풀리고 마음도 안정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꿀만 먹는 것보다 마그네슘을 함께 챙기면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그네슘은 몸의 긴장을 푸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몸이 긴장돼 있으면 잠들기가 어렵습니다. 어깨가 뻣뻣하고 다리가 뒤척거리고 종아리가 뭉치고 괜히 심장이 두근거리는 느낌이 들고 가슴이 답답한 느낌이 들면 깊은 잠으로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몸속 마그네슘이 부족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도 마그네슘은 빨리 소모되고 커피를 자주 마셔도 부족해질 수 있고 인스턴트 음식 위주로 먹어도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증상을 겪습니다. 밤만 되면 다리가 불편해서 자꾸 움직이고 싶다. 누우면 심장이 두근거리는 느낌이 든다. 몸은 피곤한데 어깨가 너무 뻣뻣하다. 잠들려고 하면 괜히 몸이 들뜨고 불안하다. 자다가 종아리에 쥐가 난다. 새벽에 깨면 다시 잠드는 게 어렵다. 사실 이런 증상들이 몸속 마그네슘 부족과 관련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잠들기 전에 마그네슘을 적절히 챙기면 몸이 한결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따뜻한 물 한 컵에 천연꿀을 조금 넣고 마그네슘까지 함께 챙기면 몸이 이제는 쉬어도 된다라고 느끼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여기서 또 실수합니다. 몸에 좋은 걸 챙겨 먹고 나서도 밤늦게까지 휴대전화를 보고 텔레비전을 켜놓고 밝은 형광등 아래에서 생활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몸은 계속 깨어있게 됩니다. 우리 눈은 빛을 통해 지금이 낮인지 밤인지 판단합니다. 특히 흰색 조명, 스마트폰 화면, 텔레비전 화면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뇌를 계속 낮이라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밤 10시, 11시가 돼도 잠이 안 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원래 잠이 없는 체질인가 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체질 문제가 아니라 밤에 너무 많은 빛을 보고 있기 때문인 경우도 많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왜 밤에 휴대전화를 오래 보면 잠이 달아나는지, 왜 형광등 하나만 바꿔도 잠드는 시간이 달라질 수 있는지, 그리고 왜 어떤 분들은 주황색 안경 하나만 써도 잠이 빨리 오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잠이 안 오면 음식부터 바꾸려고 합니다.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 어떤 영양제를 먹어야 하는지, 어떤 차가 좋은지부터 찾습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따로 있습니다. 바로 빛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놓칩니다. 몸에 좋은 걸 챙겨 먹고 운동도 하고 차도 마시는데 왜 잠이 안 오는지 이유를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밤에 스마트폰을 오래 보고 거실 형광등을 환하게 켜놓고 텔레비전을 늦게까지 보고 있다면 몸은 계속 낮이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생각보다 훨씬 단순합니다. 밝으면 깨어 있으려고 하고 어두워지면 쉬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밤에도 너무 밝습니다. 집안 형광등도 밝고 스마트폰 화면도 밝고 텔레비전 화면도 밝고 화장실 불빛도 밝고 주방 불빛도 밝습니다. 몸은 분명 밤인데 뇌는 계속 낮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잠을 자게 만드는 멜라토닌 분비가 줄어듭니다. 몸은 피곤한데도 뇌는 계속 깨어있게 됩니다. 그래서 누워도 잠이 안 오고 자다가도 쉽게 깨고 새벽에 눈이 떠져도 다시 잠드는 게 어려워집니다. 특히 자기 직전까지 휴대전화를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뉴스를 보고 동영상을 보고 가족들과 메시지를 주고받고 인터넷을 보다가 어느새 밤 11시, 12시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눈은 피곤해졌는데 뇌는 오히려 더 깨어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휴대전화 화면을 오래 보면 눈은 무겁고 피곤해집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눈이 감기니까 잠이 오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눈만 피곤할 뿐 뇌는 계속 자극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은 안 오고 누워서도 머릿속 생각이 멈추지 않는 겁니다. 특히 뉴스나 자극적인 영상, 걱정되는 내용들을 보고 잠들면 밤에 더 쉽게 깨는 경우가 많습니다. 몸은 쉬어야 하는데 머릿속은 계속 복잡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잠이 안 오는 분들은 자기 전 1시간 정도는 휴대전화와 거리를 두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나는 휴대전화 안 보면 심심해서 못 견디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예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대신 몸이 편안해지는 행동으로 바꿔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조용한 음악을 듣거나 잔잔한 라디오를 듣거나 책을 조금 읽거나 따뜻한 물로 발을 씻는 것도 좋습니다. 특히 발이 차가운 분들은 자기 전에 따뜻한 물로 발을 잠깐 담그는 것만으로도 몸이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발이 따뜻해지면 몸이 긴장을 풀기 시작하고 잠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저녁 이후에는 집안 조명도 조금 어둡게 바꿔보시는 게 좋습니다. 하얗고 강한 형광등보다는 노란빛이 도는 따뜻한 조명이 훨씬 좋습니다. 밝은 형광등 아래에서는 몸이 계속 낮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조명이 은은해지면 몸도 천천히 긴장을 풀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어떤 분은 거실 형광등을 밤늦게까지 켜놓고 생활하다가 저녁 이후에는 노란빛 조명만 켜기 시작했는데 예전보다 눈이 빨리 감기고 잠드는 시간이 줄었다고 말합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놓치는 게 있습니다. 잠은 침대에 누운 순간부터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잠은 저녁 식사 이후부터 이미 시작됩니다. 저녁 이후 어떤 빛을 보고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가 밤잠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저녁 이후부터는 일부러라도 몸이 편안해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도움이 되는 게 바로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입니다. 요즘은 주황빛이 도는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안경은 눈으로 들어오는 강한 빛을 줄여줘서 뇌가 밤이라는 걸 더 빨리 인식하게 도와줄 수 있습니다. 특히 저녁에도 텔레비전을 봐야 하거나 휴대전화를 써야 하는 분들은 이런 안경을 써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분들은 안경 하나만 바꿨는데도 눈이 덜 피곤하고 밤에 졸음이 빨리 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정말 가장 중요한 게 하나 남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잠은 밤에만 해결하려고 합니다. 수면제를 먹거나 차를 마시거나 억지로 누워있거나 밤에 운동을 하거나 잠 오는 음악을 틀어놓습니다. 그런데 사실 밤잠은 낮에 결정됩니다. 특히 햇빛입니다. 햇빛은 밤잠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 집안에 있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커튼을 열지 않고 텔레비전만 보고 집안에서만 생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햇빛을 거의 보지 않으면 몸은 낮과 밤을 구분하는 힘이 약해집니다. 몸이 지금은 낮이다, 지금은 밤이다를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밤이 되어도 몸은 잠들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잠이 안 오고 자꾸 깨고 아침에도 개운하지 않은 상태가 반복됩니다. 특히 오전 햇빛이 중요합니다. 아침에 햇빛을 보면 몸속에서 세로토닌이 만들어지고 이 세로토닌은 밤이 되면 멜라토닌으로 바뀝니다. 즉, 아침 햇빛을 충분히 봐야 밤에 잠이 잘 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아침 식사 후에 30분 정도라도 밖에 나가보시는 게 좋습니다. 꼭 멀리 갈 필요는 없습니다. 집 앞 공원을 천천히 걷거나 아파트 단지를 한 바퀴 돌거나 벤치에 앉아 햇빛을 보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됩니다. 밖에 나가기 어렵다면 베란다 창문이라도 활짝 열고 햇빛을 충분히 보는 게 좋습니다. 어떤 분들은 피부 탈까봐 싫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피부가 조금 타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건 몸이 건강해지는 겁니다. 햇빛을 충분히 보면 밤에 잠이 잘 오고 아침에 몸이 훨씬 가볍고 기분도 좋아지고 우울감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결국 잠은 밤에 갑자기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낮부터 준비되는 겁니다. 낮에 햇빛을 보고 몸을 적당히 움직이고 저녁에는 몸을 편안하게 만들고 밤에는 빛을 줄이는 것.
이 네 가지가 맞아야 비로소 깊은 잠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꼭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잠들기 전에 꿀과 마그네슘으로 몸이 편안해지게 만드는 것. 두 번째는 밤의 밝은 빛과 스마트폰을 줄여서 뇌가 밤이라는 걸 인식하게 만드는 것. 세 번째는 낮에 햇빛을 충분히 보면서 몸의 생체 리듬을 맞추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잠은 어쩔 수 없는 노화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몸이 잠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면 나이가 들어서도 훨씬 깊고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하나만이라도 꼭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잠이 바뀌면 하루가 바뀌고 하루가 바뀌면 삶 전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습관 하나가 10년 뒤 건강을 바꿉니다. 제가 여러분께 바라는 건 거창한 건강이 아닙니다. 아프지 않는 것, 편하게 잠드는 것, 오래 걷는 것, 그 소박한 건강을 지키는 방법, 앞으로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가족과 주변에 꼭 함께 공유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100세 시대 건강길잡이였습니다.